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지방 소멸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경북만 하더라도 6년째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 감소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지역에는 지방 소멸로 인한 농촌 빈집 문제와 분만 시설 부족 등 사회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이 시간에 짚어보죠. 기화서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박사와 또 김선환 대경 언론인의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북의 인구가 6년째 감소 중이라고 하는데 인구 감소 추이 먼저 살펴볼까요? 네, 얘기하셨듯이 네. 그 2015년에 270만 2천 명은 이제 가장 정점이었습니다. 예. 이 이후 6년째 계속 지금 내리 감소세입니다. 올해 2021년도 지지난 4월달 기준으로 263만 명. 아이고.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만 해도 일부 귀농, 귀촌, 뭐 바다를 끼고 있는 경우는 귀어라고 하죠. 이 경상북도는 이제 바다 그리고 이 농촌을 다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귀농, 귀촌으로 한 9천 명 정도 유입이 되긴 했지만 또 특히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젊은 층 한 10,000명이 또 빠져나가는 이런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조금 도시별로 보면 얼마나 더 심각하냐면은 이미 경북 상주시가 10만 명이 이제 무너졌죠. 상주시의 경우는 작년이었죠. 10만 명이 무너진 이후에 인구가 시장을 포함한 전 공무원들이 검정색 상복을 입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위기감을 느끼자 그렇게 해서 인구 유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영주와 영천시의 경우에도 10만 명이 이제 그야말로 간당간당하는 상황, 10만 명이 무너질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10만 명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 10만 명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데, 그건 또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안동시의 경우에도 16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16만 명이 그야말로 마지노선이었는데 16만이 무너져서 지금 15만 8천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신도청이 도청이 안동에 왔지만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그런데 다소 인구가 좀 늘어난 곳도 뭐 한 두 군데는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예천입니다. 바로 도청을 끼고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늘어난 것이 이것이 외지의 인구들이 도청이 왔기 때문에 들어와서 인구가 예천에 늘어났으면은 긍정적 현상인데 바로 옆집에 사람이 옆에 갔다 보면 되는 겁니다. 안동 시내 사람들이 도청 쪽에 아파트로 이주로 좀 많이 갔고 하다 보니 는 경우가 80%라고 보면 됩니다. 아이고, 참. 그러다 보니 이게 바로 옆 지역과의 이 인구를 끌고 와서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이제 늘어난 곳이 이제 경북 경산시입니다. 경산은 잘 아시다시피 대구 수성구 인접입니다. 그래서 수성구가 워낙 이제 다 차버리니까 바로 인근의 경산 쪽으로 이제 점점 더 이제 아파트가 단지가 들어서게 되니까 경산시 인구가 늘어나는. 따지고 보면 대구의 배후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좀 는 예천이나 경산시도 그렇게 이게 달가워할 일만은 아니다. 바로 옆 지역에 인구가 들어왔을 뿐이지 자체적으로 더 먼 지역에서 예를 들어 서울 사람이 좀 많이 와서 인구 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우리 진행자 서울이시죠? 저는 강원도에 강원도십니까? 네. 어쨌든 이곳으로 왔습니다. 외지분들이 많이 좀 멀리 있는 외지분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진짜 저도 그런 바라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짚어보면 상주와 영주는 어쨌든 계속해서 감소 추세인 거고 예천이랑 경산은 늘긴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그렇게 밝은 소식은 아니네요.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에서 인구 10만 명을 사수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인데 뭐 9만 명이나 10만 명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박사님께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하셨죠? 중요한 차이가 있죠. 지자체 입장에서는 10만 명을 어떻게든 고수하려 마치 배수의 진을 치듯이 지금 엄청난 그 예상과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2년 연속 10만 명이 무너진 이것이 2년 연속 지속이 되면 중앙 정부로부터 교부금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요. 그 지방의 지자체 순수 지방세 세수로 그 지역의 공무원들 100% 인건비 주고 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 사회복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지자체
거의 없습니다. 서울 경기 일부 빼고는. 아. 대구 경북만 해도 특히 경북만 해도 지자체의 23개 시군의 평균 그 재정 자립도 20% 정도입니다. 그 80%는 중앙정부 교부금 받아서 예. 공무원들 급여 줍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고는 공무원 급여도 못 줍니다. 그렇네요. 순수한 그 지방세로는. 그러니까 이 교부금도 더 받기 위해서는 10만 명 유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이 각 시군마다 특히 이제 시 단위에는 이제 실국이 있죠. 예. 무슨 국이 있는데 이것도 숫자가 줄어듭니다. 실국이 뭐 3개에서 2개 또는 2개에서 하나로 줄어들게 되고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또 이제 부시장이 있죠. 시장 말고 부시장. 예. 시장은 선출직이고 부시장은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부시장도 이제 공무원들 급이 있잖아요. 예. 보통 이제 상급 정도의 공무원이 부시장으로 가는데 10만 명 이하 떨어지면 4급지가 된다는. 급지가 달라진다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이제 차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이제 이것이 계속되면 인근의 다른 지자체하고 선거구 통합을 하게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자존심의 문제죠. 그렇네요. 뭐 내 지역의 어떤 명칭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합되면.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야말로 10만 명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배수의 진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돈 문제와 직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지역 관련 목소리를 낼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치를 의미하는 거였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구 10만 명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자체별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짚어봐야겠죠? 네, 10만 명 또 50만 명 예. 기준이 있습니다. 예. 포항시의 경우는 50만 명을 유지해야 됩니다. 현재는 인구가 한 50만 2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 2천 명이 간당간당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50만이 2년 연속 깨어지면 포항시의 경우 같으면 그 지자체가 있습니다. 남구와 북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인데 임명직 자리도 이제 위태롭게 됩니다. 경찰서가 현재 2군데 있는데 또 소방서도 2군데 각각 있는데 네. 이것이 통합돼서 하나씩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시는 이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리 오는 인구에 대해서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네. 단 와서 1년 동안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놓는 거죠. 1년 내에 만약 주소지를 옮겨가면 다시 30만 내놓으시오 이렇게 반납하나요? 되는데 예. 반납이 사실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쵸.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공단의 사업이 조금 낮아지면서 이사를 가거나 인구 이동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죠.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특히 영주의 경우 같으면은 이 영주의 10만 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현재 1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오는 사람 6개월 단위로 예. 와서 6개월만 있으면 3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어성의 경우 같으면요, 어성에 이제 오시는 분들의 농업 인구 확대를 위해서 한 명 오면 이제 한 명, 2명, 3명 이렇게 나눠서 한 명 오면 30만 원, 20만 원, 2명 40만 원, 3명 60만 원 이런 단위로 해서 각종 이제 이사 비용 또 농업 기자재 뭐 이런 걸로 현금을 지급하거든요. 이런 사례도 있고 또 하나는 상주 경우 이미 잘 아시다시피 한 2년 전부터 공무원들이 그 상주 인구의 10만 명 붕괴로 인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상복을 입었는 것이 전국적인 뉴스로 드러났죠. 예. 그래서 상주가 그런 각고의 노력 경우 이제 10만이 약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고 또 더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데 상주가 경북 도내 중에 가장 많은 그 현금 상품권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하면 중고생들이 상주에 전입 오면 20만 원씩 8회 총 16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숙사 비용도 한 학기에 3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지불하지만은 이런 돈으로 상품권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이 더 오고 안 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단은 정주 환경을 좋게 하고 또 자치단체마다 어떤 특징적으로 사실은 유인책을 써야 된다. 예.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포항, 영주, 의성, 상주 뭐 다들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지방 소멸도 문제지만 최근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게 있습니다. 바로 농촌 빈집 문제인데요. 특히 경북에서는 해마다 빈집이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도 들어볼까요? 인구가 떠나가면 자연직 살던 집이 비죠. 그쵸. 그래서 빈집이 많죠. 예. 과거에 인구가 줄면서 학교가 남아돌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숫자가 폐교를 했듯이 지금은
폐가가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네. 2018년까지 경북 도내에 약 한 그 7천 가구의 빈집이 있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빈집을 조사해 보니까 5천 가구가 더 늘어났어요. 아이고. 그래서 1만 2천 가구 정도가 빈집으로 현재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지난해 한 해 동안에 또 조사를 해보니까 1만 3천 가구, 1년에 빈집이 1천 가구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여기에 예산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빈집이 허물어진 도로 옆에 있는 빈집은 철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라든가 또 인구에게 연락해서 철거해도 되느냐 허락을 받고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를 재활용하거나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만 3천 가구 정도의 빈집에다가 이제 철거 대상은 9,600 가구 정도, 그리고 활용 4,800 가구 정도를 재활용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각 자치단체가 지금 빈집 없애기 혹은 활용, 재활용 여기에 굉장히 골몰하고 있습니다. 뭐 수치만 들어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농촌 지역의 빈집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반대로 거주 목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농어촌 빈집은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정말 이거 이 문제인데요. 방금 예. 우리 그 김선원 사무총장께서 수치적으로 빈집 얘기를 쭉 해주셨잖아요.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 실제로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하면 뭐 영천을 포함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20% 안팎이 빈집입니다. 상당히 심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셨듯이 막상 집을 살려면 없다. 예를 들어서 좀 전원 생활을 하려고 시골로 들어간다든지 예. 또 아니면 귀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막상 시골 지구로 들어가서 집을 살려고 하면 살 집이 없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빈집은 천진데 그야말로. 왜 그러죠? 그렇죠. 이게 예. 이제 사회 문제인데 예. 문제는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도 그 집의 주인은 도시에 나가 있어요. 뭐 그 집의 어른들은 다 돌아가셨고 그럼 빈집이잖아요. 시골에 저 도시에 나가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질 않아요. 그렇네. 예, 그럼 차라리 팔면 다행인데 안 파는 이유가 또 그럼 뭐냐?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째 네. 하나는 언젠가는 그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언젠가 내가 거기에 돌아간다. 라고 일종의 뭐 노스텔지어, 뭐 향수라고 할까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말 그 이 살지 않고 돌아갈 생각도 없는 집인 빈집인데도 안 파는 경우는 혹시 개발될까봐 길이 나거나 뭔가 개발이 되면 네. 특수를 좀 생각하고 예. 그런데요. 이 부분 뒤에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좀 보완하고 싶은데요. 빈집 대책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그렇죠. 대응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지자체가 어느 곳도 지금 그렇게 하질 않는 게 있어요. 빈집 활용하는 문제. 그 일본 사례 하나 뒤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시인들이 귀농의 목적으로 남겨두거나 결국은 돈 문제, 개발이 그렇죠. 될까봐 네. 빈집을 그냥 두는 경우가 있는 거네요. 이렇게 근데 빈집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자체가 농촌 빈집 정비에 나서긴 했죠. 뭐 네, 하고는 어떻게 있습니다. 하고 뭐 있나요? 시작을 해서 뭐 예를 네. 들어서 안동시의 경우에는 뭐 지난해도 1억 정도 예산 들여서 한 70개 빈집 그리고 올해도 1억 1천만 원 정도 예산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 농촌 빈집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옛날의 지붕, 슬레이트 지붕, 슬레이트 그 이제 성면이잖아요, 네, 소재가 그 예. 유해 환경 물질이나 예. 그런 거 이제 좀 뭐 다시 교체해주는 이런 정도인데 올해도 뭐 한 80여 채 정도를 이제 정비하려고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일종의 이제 이걸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뭐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빈집의 전수도 조사 자체도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빈집 한 200만 호를 봅니다. 200만 호.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빈집 신고제 같은 걸 이제 그 LH공사 같은데 이제 그 하는 그 홈페이지 같은 게 있긴 해요. 거기 신고를 하면 뭐 이 빈집을 찾는서 연결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농어촌 정비법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이 작년 2020년 8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확대가 돼야 되는데 좀 더 이 그 좀 효율적인 대응 방법은 모델하우스 같은 개념을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도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농촌 빈집만큼이나 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분만시설 부족 문제인데요. 빈집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반대로 분만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우리 지역 분만시설 현황 좀 알려주실까요? 네, 현재 경북 도내의 그 분만 시설 아예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이제 사는 곳으로부터 1시간 내에 그 산부인과가 있는 곳이 전체 우리 인구라든가 지역 분포로 봤을 때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불편하겠어요. 네. 예. 70% 정도의 우리 경북 도내 인구는 결국 1시간 이상 멀리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결국 안동이라든가 대구에 원정 그 진료를 출산을 하고 있는 예. 형편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안동 북부권은 대부분 안동에 오고 나머지는 대부분 대구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산도 마찬가지죠. 안동 아니면 대구로 원정 출산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런 어떤 상태인데 인구가 적기 때문에 산부인과가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네, 또 이제 또 이 분만 시설이 갑자기 이렇게 어떤 문제 있으면 종합병원에 가까이 있어야 또 수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구 소멸과 또 빈집 또 그 출산 장려 정책 이것이 환경적으로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이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생각해요. 저는 기화석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기 박사님께서는 내년 6월달에 지역 인근 고향이라든가 이런데 자치단체로 좀 나가셔서 좀 이렇게 인구 소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공 정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요것 따로 저것 따로 이런 거 아니라 환경적으로 묶어서 이것이 대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무엇보다도 결국은 인구가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고 도시로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다면 여러 가지 시골 도시 지역하고 잘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의료 시설 또 빈집도 활용하는데 청도 경우는 빈집을 있잖아요. 허물지 아니하고 잘 이렇게 흙벽으로 수리해서 이 도시민들이 사도 삼농 4일은 도시에 살고 3일은 시골에 사는 이런 정책을 많이 씁니다. 제 경우만 해도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금요일부터는 금, 토, 일은 시골에 전원주택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4일은 도시에 직장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도시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도 삼농 정책을 많이 조금 권장한다면 도시 주변에 있는 시골도 빈집을 허물지 않고 또 살아날 수 있고 또 주소도 옮길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만 취약지의 평균 유산율이 더 높은 만큼 꼭 그렇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촌 빈집 문제와 분만 시설 관련 문제 살펴봤는데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끝으로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저 모델하우스 잠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집이 빈집에는 불구하고 안 팔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 한두 집 정도는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지자체가 5년 내지 10년 정도 임차를 받습니다. 집주인한테. 우리 지자체가 관리해 줄게. 그러면 믿음이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지자체가 그 집을 수리합니다.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예. 수리를 일정 부분 다 한번 새로 짓는 건 아니고 예. 사람이 금방이라도 들어와서 누구든 금방 살 수 있는 수 있게. 집을 수리를 해서 한 5년에 10년 동안은 이런 집을 필요한 도시민들에게 지자체가 임대를 해주고 오. 그러면 그 집의 원주인은 돈 들이지 않고 집이 수리가 되어 있잖아요. 너무 5년 좋네요. 후에는 자기가 들어오면 되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가 이제 일본의 고지혈의 유사하라 쪽 뭐 하나 동인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그렇게 해서 한두 채를 해놓으면 주변에 다른 사람 빈집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하죠. 후광 효과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제가 모델하우스로 표현을 하는데 한두 집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집이라는 건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허물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설득해서 한두 집 정도는 모델하우스화 시켜놓으면 저는 이 시책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총장님 아주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인구 소멸이라든가 또 어떤 도시의 인구 집중 이런 것은 다 일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어떤 그 문화적인 혜택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다면 교육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과 문화적 혜택과 또 일자리 문제 이런 것을 국가가 풀어줘야 되지 예.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문제로 지역 균형을 해서 분권
균형 이런 문제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잘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